이번 시간에 우리 사용자 지정 서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는 거는 엑셀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 표시 형식 있죠? 그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이제 원하는 표시 형식을 만들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사용자가 직접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 표시 형식을 보고 우리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말 그대로 사용자가 직접 지정해서 표시 형식을 설정해주겠다. 그겁니다. 이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우리가 설정할 때 엑셀 서식 대화 상자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뜰 거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표시 형식이라는 이 탭에 보게 되면 제일 아래쪽에 사용자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내가 원하는 그 표시 형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거 1번부터 시작해서 기타까지는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표시 형식들이 전부 다 이제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고 그리고 형식 지표준하고 써져 있는데 이곳에 써져 있는 걸 지우고 내가 원하는 표시 형식을 내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우리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제 만들 때 우리 두 가지 이제 방식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조건이 없을 때는 그 순서가 양수, 음수, 영, 텍스트 그 순서요. 그 순서대로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표시 형식을 직접 만들어 쓸 건데 그때 양수하고 음수일 때만 내가 사용하고 싶어요. 그럼 내가 입력을 이만큼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뭐 0일 때 어떻게 해라, 텍스트일 때 어떻게 해라 이런 거 난 쓰지 않겠다. 그러면 이만큼 이제 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건이 있을 때는 지금처럼 앞에다가 이제 조건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표시 형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조건 쓰고 표시 형식을 이곳에 쓰면 되는데 그때 이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는 거는 글자 색을 빨간색으로 내가 표시하겠다. 그렇게 나왔을 때 조건 쓰고 색 이름 쓰고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 형식을 써주면 돼요. 그때 이제 조건이나 우리가 색 이름을 이제 지정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대괄호 안에다가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조건을 먼저 쓰든 색 이름을 먼저 쓰든 둘 중에 이제 어떤 거를 먼저 쓰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거 요만큼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 이제 두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조건에 모두 다 이제 만족을 못했을 때 그때 이제 사용할 그 사용자 표시 형식이요. 그때 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왔을 때 그때 중간중간에 이제 조건들을 구분을 할 때는 뭘로 구분해 준다? 세미콜론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입력을 하면 되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양수, 음수, 영 텍스트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만들었을 때도 중간중간에 구분은 전부 다 뭘로 하더라? 세미콜론으로 그렇게 하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건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쓰는 형식이 이렇게 조금 다르다.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조건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양수, 세미콜론 음수, 세미콜론 영, 세미콜론 텍스트일 때 그렇게요. 그리고 조건이 있을 때는 조건 쓰고 우리가 표시 형식 쓰고 만약에 조건도 있고 색 이름도 있고 표시 형식도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 조건과 우리 색 이름은 전부 다 이제 뭘로 묶어서 표시한다? 대괄호를 묶어서 작성하고 그 뒤에다가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 형식만 쓰면 되더라. 만약에 이제 색깔 이름도 없고 조건도 없다. 그랬을 때는 그냥 표시 형식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형식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우리가 정확하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예제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